이화영이가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한테는 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선거 딱 끝나고 나서 6월 5일부터 이재명이가 되게 나쁜 시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에 나가는데 전주에는 제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제 수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어요. 미리 이제 공지를 못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방송이 이제 이재명이가 조금 운이 좋다, 그게 이제 나갈 것 같아서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을 했고요. 항상 제 방송은 항상 이제 토요일날, 왜냐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녹화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녹화 방송을 해서 이제 토요일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제 방송이 조금 일찍 사라지면 준철학관 들어오시면 제 방송한 게 쭉 나와 있어요. 한 달 전에 이제 방송한 거, 이제 그때는 이제 설란영 부인 사주도 제가 풀어봤을 때 대운도 좋고 일년은 좋은데 사주가 약해서 그냥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그냥 만족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 저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뭐 선거에서는 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뭐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방송을 했어요. 190석의 야당 의원들, 그다음에 사법부 장악이 될 거고 못할 게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때는 그럴 일이야 있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재판이 열릴 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당대표가 누가 운이 이제 좋아서 주로 이제 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나경원 뭐 몇몇 있겠죠. 뭐 안철수 이 정도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유력한 사람이 친한하고 뭐 친유 이렇게, 저는 사실 뭐 지금 거의 친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고, 김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누가 과연 당대표가 될 건가, 또 누가 당대표가 돼야. 근데 지금은 지난 거는 이제 어쨌든 다 잊어야 돼요.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저는 대충 어떻게 이제 가야 될 건지 대충 알았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무도한 독재 정권,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라 해야겠죠. 이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보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누가 돼야 조금 그래도 보수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지 않을까. 제가 경선 때, 경선 끝나고 나서 그때 흥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가 제일 쉬운 상대였다고.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나마 이재명이가 나와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망쳐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 아마 한 달 전에도 제가 한덕수 단일화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제1대안이 한덕수였고 제2대안이 그래도 한동훈이 돼야,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딱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쭉 지금 60몇 년 살면서 항상 중도 보수, 그 다음에 중도 무당, 그러니까 40, 40, 20이에요. 그러니까 20%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뭐 김문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한 41% 얻었으니까 정말 잘했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나가도 40% 이상은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도 김문수를 찍었어요. 김문수 후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 그러면 진짜 아무리 잘못을 했으래도 그래도 국민의힘을 조금 찍어요. 나머지 이제 이 20% 싸움인데,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신뢰를 어기고 김문수 후보가 사기쳤다 갖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전 선거 안 한다, 투표 안 한다 했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저도 어쨌든 그러면서도 한 달 동안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혀 거의 나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방송 끝난 이후로 그래도 이기길 바랬기 때문에.
뻔히 질 줄 알면서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청렴결백하고 이 사람이 이재명이보다는 차선이다, 더 낫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도 찍었는데 조금 실망한 게 뭐냐면 어제부터 김재원 비서실장인가요? 사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워낙 또 좀 친하기 때문에 이제 나쁜 얘기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턱걸이 하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큰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 그것도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보기 안 좋았어요. 솔직히. 사실 어쨌든 이 독재국가를 만들어준 거는 사실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한덕수 단일화해서 한덕수한테 다 몰아줄 것 같이 하고 어쨌든 선거 경선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선거 끝나고 나서 돌변을 해가지고 온갖 사태를 막 새벽에 권선동 원내대표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뭐 친윤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가 뭐 친윤이든 다 충분해요.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나가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진짜 원인 제공을 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또 의심스러운 거는 사실은 당원 투표가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이 맨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김문수 쪽으로 뭐 당원 투표가 더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국민의힘 그 당원 투표 한 사람들만 그때는 이제 공표가 금지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훌라후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막 이재명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특검법 3개를 통과시켰어요. 그건 간 보는 거야. 이제 길들이기고. 이 특검법도 그래요. 지금 이 사태가 이러는데 훌라후프 하고 싶겠어요. 이 보수 국민들은 정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전화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민석이 그 사주도 제가 조금 풀어보려고 그래요. 김민석 사주를 보니까 이재명이 용신을 필요한 기운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이종석하고 요번에 딱 누구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사실 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국정원장이라는 거는 옛날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 스파이, 그러니까 첩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캐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사실 첩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첩자들, 미국에도 CIA가 있고 옛날 러시아에는 KGB가 있었어. 이 정보전이라는 거는 그 정보전에서 지면 전쟁에서 100% 져요. 이번에도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트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싼 항공기를 다 폭파시켰잖아요. 그것도 쉽게 말해서 지금 러시아의 KGB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첩보 하나가 진짜 수백억 달러를 날아가게 하는, 그게 다 첩보전인데 그 첩보를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비싼 항공기가 완전히 270만 원짜리 드론에서 다 폭격당. 그것도 첩보전이에요. 정보. 그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비행기가 폭파되질 않았겠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옛날 뭐 통일부 장관 했었나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 사람 낙하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를 보면은 사실은 뭐 옛날에 되게 똑똑했어요. 뭐 서울대 총학생장, 뭐 의장님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막 대학생들이 비서를 두고. 근데 이력을 알아야 돼요. 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전화를 안 할까? 뭐 TV에서는 뭐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쎄쎄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까지는 뭐 좋다 했어요. 근데 국무총리를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앉혀놨다는 얘기예요. 지명을 했다는 얘기야. 뭐 통합 얘기하면서. 이 국무총리라는 건 사실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외교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이 국무총리를 김민석 하면은 옛날 깜빵 갔다 왔어요. 뭘로 갔는 줄 아세요? 미 문화원 점거. 이 미국이 진짜 외국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사람 끝까지 그 유해라도 찾아오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자국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데가 미국이고. 근데 그런 문화원에 미국인들이 근무하는 이 문화원에 점거를 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겠죠. 수십 년 지난 일이라도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를 앉혀놨는데
트럼프가 아 그래 그래도 대통령 됐으니까 전화하겠어요. 미국 취임식 날 미국 대사도 안 부르고 뭘 하자는 건지 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금 문제인데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그게 또 제 전문 분야고 제가 어떤 뭐 정치 토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야 이것들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미군 주한미군 주둔시키는 거는 꽁으로 먹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미국하고는 안보적인 거 중국하고는 그건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취임식 날 얘기하면 내가 트럼프라도 전화 안 하겠어. 그 다음에 이화영도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오늘 사조를 풀겠지만 이화영이가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한테는 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재명이가 되게 나쁜 시기예요. 이 선거 딱 끝나고 나서 6월 5일부터 6월 15일, 16일 요 16일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이때는 비가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재명 이게 재판이 지속이 될 건가 안 지속이 될 건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보면 이제 한 사람을 정밀하게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사주를 이렇게 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여러분들 궁금한 것만 빨리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조희대 대법관님 사주는 두 번인가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재판이 진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이 그냥 꼬랑지를 내릴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 이재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 사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사주를 풀어야 요 며칠 상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오늘부터 18일 그 사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오늘 보면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 사주에서는 땅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화 안에는 지장간 안에 이 무토하고 병화가 있어요. 이 무토라는 거는 이 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에 이 사화 안에는 햇볕이 짱짱 떠 있어요. 6월 달에. 그러면 땅이 뜨겁겠죠. 어쨌든 비가 와야 돼요. 이 뜨거운 땅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는 이 땅이 본인이 되는 거고 형제간이 되는 거고 친구가 되는 거고 이 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곧 칼로도 쓸 수 있고 고철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물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와야지 좋은 거예요. 이 사주는 이제 화가 이제 엄마가 되고 문서가 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철은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상관, 식신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상관기가 있어서 체구는 조금 작으셔도 조금 욱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이 대통령보다는 훨씬 능력은 더 있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대운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 중에 있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이 물이 들어왔었어요. 비가 대운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냐 이게 이제 올해로 끝나고 70이 되면 무술로 흘러가요. 큰 산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술사들은 항상 이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조희대 대법관 사주 보면서 이재명이한테는 지겠다 얼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왜냐하면 얘는 오고 있거든요. 70에서 지금 이 무토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5월 쉽게 말해서 25일부터는 이 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운은 좋아도 또 대운에서 또 토가 들어와 있고 이 햇볕이 들어오는데 지금 요번 달 자체는 6월 5일부터 6월 한 16일까지 재판이 18일이란 말이에요. 요 시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임수가 들어와요. 피가 온다. 그러면 어쨌든 16일까지는 재판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안 할 것 같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물이 들어오니까.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때는 운이 좋기 때문에 재판 중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16일 이후가 문제예요. 이재명의 사주로 보면 반대예요. 이재명에는 큰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어쨌든 햇볕하고 땅하고 그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한데 어쨌든 용신이 3개예요. 지금 대운은 좋아요. 화가 들어와 토대운에 일년에서 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사주도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김문수 똑같아요. 김문수도 대운도 좋고 대운도 올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년운도 좋고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 2, 3월 달에 제가 방송했을 때 아직까지는 대통령대로는 아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방송한 내용이 있어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지금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달운도 지금 사화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와서 거의 90%가 좋았어요. 물론 김문수도 대운도 좋고 달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달도 좋았는데 사주가 약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단기적이니까 60일이니까 이 60일 중에서 이재명이가 좋은 경진, 신 그러니까 한마디 45일은 이재명이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15일만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좋았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보수들이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 달 전부터 제가 설란영 후보 부인으로 만족해야 되고 또 주의대 대법관 사주를 보면 이재명이는 재판이 거의 중단될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죠. 어쨌든 이 날짜가 만약에 이 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만 길어도 조금 저거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재명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올 때 되게 나빠. 근데 이 기간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화영이 문제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화영이는 이제 대법원에서 형을 7년 8개월 거의 8년을 받은 것 같은데 형이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북 송금을 하나는 지시를 내렸냐 안 했느냐 그거 갖고 뭐 법원에서 소란하고 그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쫓아가고 막 그러면서 어때요? 설득을 시켰겠죠. 다음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틀림없이 사면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살아. 깜빵에 살아. 그걸로 어쨌든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버틸 때 기분하고 버텨서 이제 희망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나는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 하고. 근데 대통령이 됐어. 근데 나는 형을 받고 들어가서 못 나와.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기분은 되게 좋으면서도 어때요? 빨리 이제 사면해. 이재명이한테 독촉을 하겠죠. 압박을 하겠지.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사면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사면하면 이제 공범이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 외국인은 다 알 거 아니야. 저 공범이면서 사면했다. 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어때요? 중도나 무당층 이런 쪽에서는 재판을 하자. 전 국민은 사실 재판을 하자가 64%야. 그게 이 물이 들어와서 그게 딱 이거 뭐지? 재판하자는 여론이 맨날 여론을 하잖아요.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이 64%면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화영이까지 뭐 셀프 사면을 해? 그러면 지지율이 훅 떨어지겠죠. 물론 그거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할 거 다 할 거라고. 제가 그때 예언했지만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국민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 그 한번 겪어봤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옵티머스, 라임 이런 펀드 만들어갖고 이 권력자하고 손을 잡고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요. 수백 명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뭐 주가 지수가 5,000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르는 이제 어떤 보수들은 안 그렇지만 또 중도나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 사야겠다. 제발 진짜예요. 알거지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저는 주식을 35년 했어요. 저는 오행에 따라서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돼. 확률이 5대 1이에요. 그러니까 5종목 있으면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 들어올 날만 올라가는 거야. 주식으로 절대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주식으로 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운이 좋아서. 제가 코로나 때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코로나 시작될 때. 주식이 아주 폭락해. 삼성전자가 막 3만 원대까지 떨어져. 하이닉스가 막 5만 원, 4만 원대로 떨어져. 이럴 때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요즘 뭐 허니문이라 해서 올라가는 시세란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주식을 사면 다 잃어요. 100% 잃어요. 5천 벌고 막 했다가 그러니까 힘들게 번 돈을 권력자들한테 상납할 필요는 없다.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쉽게 말해서 거북선 거기에 상가 투자 다 해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현혹되면 안 돼. 어두운 시절에는 이제 독재가 시작이 될 거라고. 그러면 과연 괴물
같은 이런 독재가 지금 사법부도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16일 지나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재명이 뭐 재판 중단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16일이 지나면 오화가 들어오거든. 또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은 이 화가 들어오면 올해도 화가 들어왔는데 달에서도 화가 들어와. 그럼 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견디질 못한다. 그러면 사법부는 장악이 됐고 또 저는 이제 사람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관 김영두 누군지 알았어요. 그때 막 이렇게 보수 그 재판관들도 있고 그래서 4대4 막 5대3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확실히 바꾸는 사람이 딱 보니까 제가 볼 때 김영두더라고요. 김영두 재판관이더라고요. 설득한 사람이 그 취임식에서 그 완전히 간사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이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 우리는 이제 촉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헌재 소장도 대행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도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운이 나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럼 과연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보수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 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선거 전에는 모든 건 국민들이 선거로 말한다. 선거로 모든 게 너무 어려웠어요. 선거로 말하기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긴축 한 권한대행이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래 세계의 어떤 빚을 좀 덜 하려고 국간이 완전히 문재인 때 비어 있으니까 망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제 그 긴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은 조금 덜한데 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사람이 한 10%고 나머지 8, 90%는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특히 50% 이하는. 그러면 정치는 뭐든 아유 뭐 추경을 해서 돈을 좀 주든지 뭐 25만 원씩 나눠주든지 정치는 뭐 그놈들이다 생각을 하고 아유 그래 정권 교체하면 좀 나아질 건가. 근데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이번에도 추경한다 그러죠. 뭐 30조인가 35조인가 추경. 사실 이번에 25조 쾌거가 있었죠. 25조 지금 원전. 그 사실 이재명이 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것도 운인 거겠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25조를 우리나라에 벌어준 거예요. 그 원전 수출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돈도 벌고 원전도 발전시키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그 토론할 때 보니까 풍력 발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태양광 뭐 이런 기후 협약 뭐 누군지 몰라도 그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 가서 원전이 진짜 위험한지 안 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설명 듣고. 근데 한 번도 안 갔대. 깜짝 놀랐어. 그럼 AR 시대 막 얘기를 해요. 이 전력이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면 그 풍력 발전 갖고 그 AR 시대 그 말이 안 맞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해요. 지금 AR 시대를 대비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이쪽에 원전은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원전을 지금 다시 짓고 있고. 왜냐면 전력이 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력 싸움이라고. 근데 이제 풍력 얘기하고 앉아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정책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도 답답해서 그 특검법을 다 통과시켰더라고요. 지금 취임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사람이 특검법을 했어. 아니 제가 60년 살면서 정권을 저는 다 살아봤어.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다 살아봤어. 근데 한 번도 쉽게 말해서 여당이 특검한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여당이 왜 특검을 해? 주진우 의원이 아주 말 잘하더라. 나 이 사람 원내대표 됐으면 좋겠어. 당대표보다는 진짜 실상을 국민한테 유튜브에도 알리고 정확하게 맞서서 지금은 맞서서 어떤 이 싸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대표라는 게 대통령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아니 김문수 후보 청년 결백해 좋아. 그럼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청년 결백하니까 나라를 운영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는 틀려요. 이건 아셔야 돼요. 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김문수 사주하고 한동훈 대표 사주하고 비교를 해보겠지만 사실 운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올해 운으로는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아요. 그럼 김문수가 사실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운은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보수 어떤 이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런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지금 집권 여당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론에서 여론전을 되게 잘할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토론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답답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한동훈하고 김문수 사주를 비교하면서 언제 전당대회를 하면 누가 이길 건가, 요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수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청년 결벽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보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어느 정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그 권력 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보수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싸워줄 사람,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여론이나 이런 쪽으로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건 진짜예요. 운을 떠나서